세상을 바꿀 과학기술을 알아보는 테코노미 시간입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지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같은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AI 분야에 전 세계 리더들이 같이 화합을 하는 자리. 야, 이것도 너무 멋졌는데요. 네. 인공지능 산업을 보시는 소장님 관점에서 이번 에이펙 회의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놀랍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막 이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이거 AI 합성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사진들도 많았고. 그렇죠. 아니 뭐 우리가 뭐 5만 장 어떻게 하지 막 이랬는데 갑자기 GPU 수십만 장이 막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놀라움도 있었지만요.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도 좀 이제 언론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AI 리더십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것에서도 또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의 무대에서 뭐 여러 가지 외교적 성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에이펙 차원의 최초 AI 공동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AI 이니셔티브가 포함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다 참여한 이제 최초의 정상급 AI 합의문이라는 게 상당히 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니셔티브가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공유한다는 원칙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AI 기본사회 구현이나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이 한국 정부의 핵심 AI 정책이 공동 비전에 다 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실은 이게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에이펙 관련 회의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AI에 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채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극적으로 외교적 성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AI 3강 그리고 어떤 아시아에서의 중심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산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AI 3강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래 우리나라가 3위 그룹 이렇게 분류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3강이라는 건 단독 3위 뭐 이런 거 기대도 되는 겁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와우. 보면 1등, 2등이 솔직히 너무 압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오는 GPU 개수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의 그 문화적인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향후 AI 생태계에서 보면 단독 3강 가능하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 에이펙 회의에서 이루어진 CEO 서밋 이게 역대 최대 규모였다.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던데요. 네. 빅테크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슨 얘기들을 주로 했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대부분의 핵심 기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에이펙 CEO 서밋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젠슨왕 엔비디아 CEO부터 뭐 맥가먼 AWS CEO 등 글로벌 테크 거물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AI 격차 해소, K-컬처, 에너지 전환 등 20개 세션에서 정말 미래 전략이 많이 쏟아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치열한 비즈니스 외교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 뭐 다른 뉴스들에서도 아마 많이 다루실 것 같은데 방위 산업, 조선 막 이런 핵심 산업의 추가 투자 계획들이 이제 논의가 많이 됐죠.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앞서도 얘기 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AI가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AI의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중요했고요. 그 외에 또 AI에 대해서 CEO 서밋의 대부분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존슨앤존슨 CEO 같은 경우가 뭐 AI가 암 치료에 큰 발전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 또 우리나라의 이제 네이버 CEO 이제 최선 대표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 구현의 핵심 인프라가 AI 데이터 센터다 이런 식의 글로벌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역시 이 두 개의 뉴스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이죠.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또 AWS가 7조 원 정도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뉴스가 아주 가장 상징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젠슨 왕이 모 치킨 그 체인점에서 그죠? 우리 기업의 회장들과 이렇게 회동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이 치킨 회동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치맥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로 엄청나게 큰 이슈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아니 이러한 재계의 거물들이 그냥 평범한 치킨집에서 이렇게 모여?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놀라웠고 예. 이 치킨집의 이름이 실은 오징어 게임 때문에 유명해진 각별한 친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잖아요. 네. 항구라는 단어인데 이 장소를 일부러 이렇게 찾았다고 해요. 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진짜 이제 동맹이다.
깐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가총액 7천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 된 엔비디아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른 우리나라의 삼성과 현대가 모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이거 소설이냐 아니면은 정말 가능한 거야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상당히 놀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단순한 CEO끼리의 식사라기보다는 기술, 산업, 글로벌 협력의 신호탄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더 좀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이 치맥 회동 다음에 이어진 이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서의 모습이었는데요. 예. 혹시 그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엔비디아의 젠스랑은 우리가 항상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예. 뭔가 이 가죽 자켓처럼 이제 옷을 멋지게 입은 다음에 그 안에서 퍼포먼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현대와 삼성의 CEO들이 셋이서 무슨 GPU가 달려있는 총 같은 걸 막 이렇게 하고 마치 게임 모델처럼 나와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하는 거 상당히 놀라웠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일화도 이제 그 자리에서 공개가 됐죠. 이제 젠슨항 CEO가 고 이건희 회장과의 일화를 이야기한 게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된 건데 그 자리에서 젠슨항 CEO가 1996년에 한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근데 이건 이메일이 아니고 그땐 진짜 우편으로 받았다. 이렇게 네. 강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내가 이 사람을 몰랐는데 거기에 비전이 3가지가 있었고 그 3가지 비전이 하나는 모든 한국인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싶다. 두 번째는 한국의 기술 성장을 이끌 응용 분야가 바로 비디오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최초의 게임 올림픽을 만드는데 젠슨항 도움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 이건희 회장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어떤 강대국이 됐고 그 모든 게임에서의 중요했던 게 그래픽 카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젠슨 왕이 지금은 이제 AI에 워낙 이제 거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 GPU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걸 어디다 쓰지라는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웠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런 e스포츠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초반의 발판을 또 할 수 있게 한 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어떤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각별함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것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신 GPU 26만 장을 어떻게 보면은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히 놀라고 있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궁금했던 게요. 원래 엔비디아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단어가 HBM이니 만약에 이런 뭐 어떤 치킨집 회동을 한다고 했었을 네. 때도 이게 어떻게 보면 연출된 것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쵸. 그러면 저라면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이 두 사람이랑 하는 게 적합해 보이는데 정의선 회장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 GPU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SK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행사에 책임을 맡다 보니까 못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깐부다라는 얘기를 이제 뒤에 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왜 거기에 현대차가 있느냐라는 건 이제 맥락을 봐야겠죠. 지금 이 우리에게 주어진 26만 장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피지컬 AI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AI 팩토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우리 언어 모델처럼 말을 위한 텍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 그리고 시뮬레이션 학습 데이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물리적인 것들과 AI가 붙는 쪽에서의 또 이제 응용 산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서 그 다음 비즈니스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그림까지 간다라고 하는 결에서 어떻게 보면은 향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언어 모델을 넘어서는 그다음 피지컬 AI라고 하는 영역까지 본 투자였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의미가 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런데 이번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게 GPU 26만 장. 야, 우리 어떻게 5만 장이라도 사올까 했던 그렇죠. 건데 이걸 한 번에 얻게 됐는데 네.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를 탄탄한 밸류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파트너로 가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이제 엔비디아 GPU를 이제 사용 안 하는 수준까지 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없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굳건한 파트너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엔비디아의 GPU를 제대로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블랙 아키텍처를 보면 오히려 GPU도 중요하지만 거기 옆에 붙는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SSD 같은 플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에서 상당히 앞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들과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했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관 장비 시스템 플랫폼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아시아 전체의 어떤 데이터 허브로서도 이제 좀 바라보는 이런 시점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26만 장 받으면 이걸 네. 어디다 나눠줄지 아니면 어디다 줘야 될지 이런 대표적인 뭐 윤곽들이라도 좀 나온 게 있나요? 네, 이미 이제 26만 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눌지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제 그 정부에 주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에 주게 되는 쪽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도 5만 장을 이제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계 최대 수준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좀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그 생성형 AI 모델이 언어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이제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공장의 개념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반도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수율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능형 제조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향후에 엔비디아에서 생각하는 아이작이라고 하는 로보틱스 플랫폼이 있는데 그쪽에서 있어서 차세대 이제 가정용 로봇 개발 이런 쪽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그룹 역시도 AI 팩토리를 통해서 뭐 예를 들면은 국내에 있는 수많은 소버린 AI 인프라 제공하는 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SK랑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가 들어가는 이 두 곳은 이제 그 회사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그 회사에서 하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6만 장의 GPU를 확보하게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나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주력 산업에 AI 적극 활용하는 쪽하고 네. 그리고 아마도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많은 스타트업들의 이제 이 인프라를 쓸 수 있게 하는 네. 이런 쪽에 대한 비즈니스도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지만 AI 모빌리티 팩토리 그리고 네. 최근에 로보틱스 분야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의 좀 거대 모델 훈련에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랑 엔비디아랑 해서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를 위한 MOU를 또 별도로 체결을 했거든요. 이제 3자가 이제 총 한 4조 3천억 정도를 공동 투자해서 관련 기술 개발 생태계를 조성했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피지컬 AI 역량 쪽에서는 또 현대차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워낙 큰 건을 주도했기 때문에 좀 뉴스에서 가려진 면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도 우리나라에 7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남다른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 큰 의미죠. 왜냐하면 예. AWS가 2012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지금까지 누적 투자한 금액이 5조 6천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와. 2031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만약에 지금 7조 원이 더 투자가 돼서 12조 6천억이 투자가 되면 AWS, 아마존에서 지금까지 단일 해외 기업이 진행한 국내 투자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6년 동안 어디다 이제 투자를 하느냐? 이제 인천 및 경기 지역의 신규 AI 데이터 센터를 포함해서 총 7조 원 이상을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베팅을 한 게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연산 수요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원래는 2016년부터 해서 자체 데이터 센터 없이 이제 빌려서 이제 AWS가 했었는데 얼마 전에 SK그룹하고 울산에 이제 구축하기로 한 이 울산 AI 존부터는 실제로 그 아마존이 직접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그 부분에 있어 본격 운영을 하고 그 외에 또 지금 이미 뭐 인천 서구의 산업단지 일대에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 선정까지 맞춰서 수도권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구축 작업을 이미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안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엔비디아에서도 이번에 엄청나게 GPU를 이제 공급을 했지만 네. AWS에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그 안에도 또 GPU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물리적인 GPU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존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수많은 GPU가 더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글로벌 3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저는 이제 이게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데이터 센터가 우리나라만을 위해 쓸 것이냐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예.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급하는 GPU는 명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AI를 이제 늘리거나 아니면 국가에 지원하는 건 국가에서 AI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AWS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는 이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적으로 되게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데이터 센터들을 많이 짓는다는 건 이건 단순히 우리나라만을 위한 수요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저는 판단이 들어요. 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뭔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들이 은근 이제 이 아시아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찍었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데이터 센터의 아시아 허브로서 예를 들면 싱가포르이 됐든 다른 나라들이 됐든 동남아시아에서 AI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리즌이. 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만약에 이 규모가 더 커지면 완전히 새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걸 추가하는 게 더 클 거니까 네. 이번 투자와 향후에 이어질 AWS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더 큰 규모의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더 큰 투자의 인프라 투자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거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또 산업계에 물 한번 들어오게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네. 또 한켠에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 AI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전기, 맞아요. 에너지 공급 어떻게 할지 지금 그 고민들 많이 하던데 솔직히 이렇게 많은 GPU 주고 데이터 센터 아마존에서 추가로 건립하면 우리는 이 전력 수급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가장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1년에 탁 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럼 네.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역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음. 그래야 이제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우리에게 줄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단순히 데이터 센터라는 게 GPU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엄청난 전력, 그 다음에 냉각 장비, 아니면 관련된 토지, 그리고 관련돼서 세팅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능력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펴고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펴고 있는 데서 예를 들면 해남에 태양광 발전소나 아니면 영광에 있는 풍력 지원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풍력으로 잘할 수 있게 강원도 쪽에다가 지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 외에 새로 짓는 것들을 새로 짓는 것들을 위해서라면 말씀해주신 대로 전력 부분이 더 필요해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향후 앞으로 지금 중요한 건 2025년 10월에 전력망 특별법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조치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예. 오히려 저는 앞으로 이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약간의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약간의 뭐 소문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이게 상당히 뭐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이슈가 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뭐 전력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은 쪽에 이제 좀 짓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이디어 중에 하나 나오는 게 좀 이제 잘 쓰지 않는 네. 산업단지들을 좀 활용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세제 혜택을 통해서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쪽에서 이런 전력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로 좀 잘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이게 얼마나 큰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는지를 서로가 공감한다면 저는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웃돈 주고라도 지금 살려고 하는 GPU를 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급해주기로도 했고 또 네. 어디는 정말로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도 우리나라에 투자해주겠다고 어쨌든 약속을 받았으니 네. 이때야말로 정말로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여러모로 분명 기회가 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부디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